네, 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기록들을 취재 기자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네.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기사 마감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문자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언론상에서 속보가 뜨기 시작하고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 그다음엔 사망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속보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 기자가 바로 투입이 됐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은 지난 7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5시 반이 조금 넘어서서 퇴근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박 전 시장의 가족이 유언 같은 말을 남겼다, 또 휴대폰이 꺼져 있다며 실종 신고를 한 건 오후 5시 17분이었습니다. 저희 취재팀들도 종로구 가회동 공간과 또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로 바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또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곳이 성북동 일대라는 단서만 있었기 때문에 현장 본부나 와룡공원에서 경찰의 수색 작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의 상황이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퇴근 시간부터 자정이 다 돼서까지 계속해서 수색 중이다라는 소식만 전해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7시간 정도 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현장에서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10일 0시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현장이 너무 어두워서 더 이상 수색 작업이 힘들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와룡공원에 12시가 넘어서자 이 구급차 서너 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박 전 시장을 발견한 때였는데 성북구 와룡공원 입구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북악산 숙정문 인근의 산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서울시 이제 출입 기자들이 그냥 계속해서 서종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유튜버들이 당시에 이제 무분별한 취재를 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례식장 취재도 제가 갔었는데 당시에 장례 절차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박 전 시장이 실종되고 나서부터 이 미투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색 당시에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다가 사망이 확인된 후에는 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전직 비서 A씨가 성추행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정확하게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대였냐면 이 세금으로 치르는 서울특별시 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 명 넘게 동의를 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었지만 결국 장례는 서울특별시 장으로 5일장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5개월이 지났고 또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 시민들은 사실 박 전 시장의 사망에 충격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 그 뒤로 또 성추행 관련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수사 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이 성추행과 관련한 고소 내용은 공소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경찰의 별사 사건 수사는 지난 23일이었죠. 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내사가 종결됐습니다. 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29일 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이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또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이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이 미투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장 가깝게 밝혀낼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전직 비서 A씨의 실명이 한 대학 교수 등에 의해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 측이나 여성단체 측이 유출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2018년 박 전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은
또 2차 가해에 대한 방지와 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논란이 어떻게 이게 잊혀질만 하면 또 논란이 불거지고 이게 논란이 큰 만큼 진실이 빨리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지금 현재 서울시정은 서정엽 권한 대행이 지금 맡고 있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시정하면 뭐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이런 것들 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 박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재보궐선거에 처음 당선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3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인물이죠. 네. 10년 가까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온 겁니다. 그동안의 대표적인 정책들로는 이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또 반값 등록금,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이 시민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정책들이었는데요. 또 박 전 시장은 이 소실 있는 정치인으로도 익히 알려져 왔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 때는 정부 대응을 지적하거나 또 사망 전에는 이 그린벨트 완화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런 성격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에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재생과 보존을 내세우는 도시재생 정책을 유지해온 건데요. 이 창신 숭인 지역과 서울로 또 다시 세운 등의 대규모 사업부터 작게는 동단 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의 앞으로 기조는 아마도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지금부터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이슈이기도 하고 또 여야 출마 후보들의 공약도 이제 곧 뚜렷하게 비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자치구들의 입장에서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 전 시장이 협의된 지역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 노원구의 창동 차량기지 개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창동 차량기지를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함께 해왔는데요. 박 전 시장의 의지도 꽤 확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총선 때 여야의 후보들의 입장차가 뚜렷했던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단지를 짓겠다는 여당 후보들과 쇼핑몰을 짓겠다는 야당 후보들이 맞붙었던 거죠. 이런 경우들 때문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또 기존에 협의됐던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고시 등을 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 기자가 그 박 시장의 대표적인 뭐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강행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도를 절반쯤 줄이고 또 보행 광장의 넓이를 넓히는 게 이 주요 핵심인데요. 이 서울시는 동쪽도로 공사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5월부터는 광장 확장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은 시민단체들과 인근의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전 시장이 재검토를 약속했던 사업인데도 서울시는 일단 강행을 했습니다. 현재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사업의 무효화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역시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신임 시장의 의지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미니 대선으로 불릴 만큼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상세한 소식 발빠르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